안녕하세요. 인생사연 극장TV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감동적인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72세 김순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배신과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모정의 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순이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민수는 결혼 후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죠. 딸 수진이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드신 후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셨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봄 3월 말경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민수는 늘 밝은 표정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함께 와서 할머니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 소홀했네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결혼 후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던 아들 내외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저희가 사드릴게요. 맛있는 곳 알아뒀거든요. 어머니, 집에서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희랑 나가서 드세요. 외식 제안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죠. 할머니로서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자주 사주면 부담스럽구나. 집밥이 더 좋은데. 그러면 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효도할 때 하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구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민수와 영희는 식당에서도 유독 할머니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며 따라 나섰고, 할머니가 휴대폰을 만지면 어머니 불편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라며 가져가려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음료나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영희는 늘 할머니 것만 따로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구기자차 가져왔어요. 몸에도 좋고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뭔가 씁쓸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마신 후에는 항상 심하게 졸렸어요. 어머니, 피곤하시면 집에 가서 쉬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면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평소 잠이 많지 않던 할머니로서는 이상한 일이었죠. 이런 일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빠가 자주 찾아간다고 하던데. 그래, 수진아. 내 오빠가 갑자기 효자가 됐어. 자주 와서 밥도 사주고.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나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거나. 아니야, 그런 건 없었어.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요.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대출 신청 서류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셔서
최종 서명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김순희 고객님 맞으시죠? 3억 원 담보대출 신청하신 거 맞고요. 3억 원이라니요. 할머니는 그런 큰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신청을 한 기억도 없고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민수가 엄마 서류 정리 좀 해드릴게요라며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뭔가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맛있는 곳에서 식사해요. 영희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서. 민수야,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 내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됐다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어머니 몰래 미리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집 리모델링 해드리려고요. 깜짝 선물이었는데 들키네요.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리모델링은 무슨,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엄마,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집에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안전하게 해드리려고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어머, 엄마. 이른 시간에 웬 전화세요? 수진아, 너한테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내 오빠가 내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요? 얼마나요? 3억 원이래. 집 리모델링 해주려고 그런다는데. 엄마, 리모델링에 3억 원이 웬 말이에요? 그리고 왜 몰래 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내 오빠인데. 나쁜 뜻은 아닐 거야. 엄마,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오빠한테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알았어, 수진아.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한편 미국에서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어머니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의도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사설 탐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빠 민수의 행동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어머니를 해치려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조사 결과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 전화 주세요. 수진이는 서둘러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고객님, 오빠분이 어머님 명의로 3억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인터넷에서 노인 사고사에 대해 여러 번 검색한 기록이 있어요. 수진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수면제를 이용한 완전 범죄에 대한 검색 기록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면제도 구입했습니다. 수진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친오빠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어머님과 외식 약속이 있다고 하던데 그때 뭔가 실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받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또 한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낮잠을 자고 계셨거든요. 민수가 준 차를 마신 후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급하게 한국에 있는 다른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사이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할머니 집에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맛있는 곳으로 모실게요. 특별한 날이에요.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민수야, 오늘은 집에서 먹자. 엄마가 피곤해. 어머니, 이미 예약해뒀어요. 가셔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차에 타자마자 영희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할머니는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그 차를 마신 후에는 항상 심하게 졸렸거든요. 고마워, 영희야. 그런데 이 차는 뭐니? 냄새가 조금 이상한데. 아,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차를 입가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고 외진 곳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민수야,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왔니? 조용해서 좋잖아요, 어머니. 천천히 드시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셔야 해요. 민수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수진아, 내 오빠 영희랑 밖에서 밥 먹고 있어. 엄마,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치세요. 뭐라고? 오빠가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지금 당장 화장실이라도 가서 피하세요.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니? 엄마,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당장 화장실로 피하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할머니는 민수와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가 전화하는 것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알았어.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안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영희가 일어서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빠가 엄마를 해치려고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빠가 엄마 명의로 3억 원 대출 받으려고 하고 보험 수익자도 자기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이용해서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화장실 벽에 기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인데. 엄마, 탐정이 증거까지 다 확보했어요. 오늘 밤에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식당에서 나와서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를 왜? 엄마,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목숨이 위험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것이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상한 행동들, 자꾸 마시게 했던 이상한 차, 그리고 오늘 밤의 강압적인 태도까지. 수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 화장실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있긴 한데 좀 높아. 엄마 해보세요. 아니면 식당 뒷문으로라도 나가세요. 제가 지금 한국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시는데.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수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영희가 찾으러 왔어. 엄마,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시간을 끌어보세요. 괜찮아, 영희야. 배가 좀 아파서 잠깐만. 할머니는 창문을 살펴봤습니다. 높긴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래쪽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 나간다. 엄마,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를 조금 접질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식당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요? 어디 경찰서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수진이와 계속 통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나왔어.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 엄마, 잘하셨어요. 제가 한국 경찰에 이미 연락했어요. 탐정이 확보한 증거도 다 보냈고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김순희 할머님이세요? 딸분이 연락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서 진술받겠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 식당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비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왜 창문으로?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민수, 박영희 씨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살인 미수요? 저희가 언제?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인터넷 검색 기록, 수면제 구입 증명,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진행한 각종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고요. 민수와 영희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오래 사시면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거죠. 할머님의 보험금이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집과 예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경찰관이 설명해 줬습니다. 민수 씨는 수면제를 이용해서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노인분이 수면제에 취해 넘어지거나 질식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니요. 그럼 그동안 자꾸 준 그 차에도? 네,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님을 서서히 약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 잦은 외식, 이상한 차, 그리고 오늘의 강압적인 태도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딸 수진이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긴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어머니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딸을 보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엄마와 함께 있을게요. 수진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달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사건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해 나갔어요. 한편 민수와 영희는 구속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한 계획적 범죄였거든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한 달 넘게 속이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악용해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사의 논고였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실제로 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는 어머니를 해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수면제 구입 증명,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 시도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 범죄임을 보여줬어요.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습니다.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할머니로서는 큰 시련이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의 최근 행동에서 어떤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판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효자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자꾸 이상한 차를 마시게 하고 그 후에는 항상 깊이 잠들었거든요. 그때 의심을 하셨나요? 아니요. 설마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민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에 불과했거든요.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민수는 사업 실패 후 도박에도 손을 댔고 그 빚이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시 빌리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민수의 최후 진술이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영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할머니에게 아들이 아니었어요. 판결 후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노인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거든요. 할머니는 사건 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겠어. 할머니는 노인보호단체에 연락해서 상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할머니에게는 매일같이 이런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일단 의심스러우면 주변에 알리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의 조언은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조언 덕분에 사기를 미리 막은 사례들도 여러 건 있었어요. 수진이는 한국에서의 한 달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돼요. 혼자 계시는 게. 수진아, 걱정 마. 엄마가 이제는 더 조심할 줄 알아. 그리고 상담 활동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고, 그래도 자주 연락 주세요. 매일 안부 전화 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수진이는 어머니와 헤어지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새로운 일을 찾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민수는 교도소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그는 할머니에게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대신 할머니는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노인 상담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고 방송에도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딸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저를 걱정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온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노인분들은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너무 무력해지세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주변에 알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할머니의 방송 출연 후 상담 전화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노인들이 연락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우리 아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할머니처럼 강하게 대처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이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할머니는 노인보호단체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김순희 할머님께서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노인분들을 도우셨습니다. 이 상은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할머니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1년 전에 절망적이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할머니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도 다른 분들을 도우시다니. 수진아, 엄마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 하지만 보람 있어. 엄마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존경해요. 할머니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딸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담 전화를 받고, 오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정말 사기였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돌아오자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출소 후에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민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나 화해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할머니들과 함께 책을 출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책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의 사연도 함께 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도 들어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인층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부모님을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책 출간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노인분들께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날 행사에 수진이도 한국에 와서 참석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수진이의 소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4세가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할머니는 수백 명의 노인들을 상담했고 수십 건의 사기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미리 대비했더니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망만 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상담받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물론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김순희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상담 전화를 받고 강의를 하고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민수는 내년에 출소 예정이지만 할머니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도 계속 노인 보호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께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72세의 생과 사를 오가는 위험을 겪고 자식의 배신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도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꾼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교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할머니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김순희 할머니처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작은 교훈과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인생사연 극장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